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등장인물이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있어요. 근데 원과 직선은 지금 보신 것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워요. 이거는 그림이 있으니까 오케이 두 점, 한 점, 빵개 이러거든. 근데 그림이 없을 때도 우리는 뭐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의 교점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마치 판별식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거는 근을 구해보지 않아도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어요 라는 걸 바로 낼 수 있지. 근을 구하지 않았어. 하지만 근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교점의 개수를 첫 번째 판별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판별식의 단점은 얘가 2차에서밖에 쓸 수 없다거든요. 근데 얘는 2차야.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y 대신에 얘를 다 팍팍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냥 x가 는 몇 차야? 2차죠. 2차니까 판별식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근데 계산이 너무 딱 봐도 귀찮을 때가 많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중심이 0,0이면은 쓰기에 나쁘지 않아. 만약에 중심이 0,0이라면은 이거 없단 뜻이야. 이것도 없단 뜻이야. 그러면은 요걸 넣어서 2차 방정식 가지고 판별식을 푸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우리가 다룰 원이 꼭 중심이 0,0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곳을만 옮길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제 판별식이 조금은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으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뭐로 다 얘기를 하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누구와의 대소관계로 반지름. 그러니까 이거의 대소관계로서 뭘 판단할 거야? 교점 개수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은 누가 더 길어? R이랑 D 중에서 누가 더 길죠? R이 더 길지.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보인다고. D랑 R 중에 만약에 R이 더 길잖아요. 그럼 그림이 없어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 얘네들 교점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은 뭐겠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야. 이만큼이 D야. 반지름은 R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더 길어요? D가 더 길죠. 이러면 교점 개수는 빵개란 뜻이에요. 자, 이건 뭐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뭐예요? 똑같지. D는 R. 나도 근데 막 외우진 않아요. 외우지 않고 그냥 슥 그림 그려. 그림 본 다음에 R이 더 크면 두 점이네. D가 더 크면 안 만나네. 이 정도만 이제 판단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과 직선이 나왔을 때 교점 개수를 묻잖아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대소관계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의 대소관계로서 우리가 교점 개수를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야 돼? 점직거 공식이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점직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은 계속 힘들어진다요. 직선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그냥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 R이 더 커지란 뜻이구나.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R은 어차피 루트 2로 고정돼 있거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얘가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니까 d 먼저 구해 보시면 루트 2분의 빵빵 이렇게 되겠죠. 얘가 d, r은 얼마야? 루트 2.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돼. 그럼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k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2번 바로 갈게요. 중심이 땡큐네 0,0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살고 있었고 이번엔 이 친구가 누구랑 루트 3x 더하기 k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추후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냐면 결국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의 경계는요. 접할 때야. 접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이 두 개. 접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이 빵개 바뀌는 거거든. 항상 이 경계값이 모든 풀이의 중심이야. 여기서부터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필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나왔어요? 몇 콤마면 0,0. 그럼 뭐예요? 땡큐. 진짜야. 하필 중심이 얼마면? 0,0이잖아. 그럼 땡큐 해줘야 돼. 0,0일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 중에 하나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중학도형 벤세. 진짜야. 직선 직선 보면 어디부터 봐요?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많고 많은 기울기 중에서 하필 얼마야? 하필 얼마야? 네 필기 안 돼 있더라 보니까. 하필 얼마야? 그럼 무슨 반응이 와야 돼요? 무슨 반응이 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얼마라고 딱 하고 불러줘야 돼요. 깨끗해요. 몇 도? 지혜 몇 도? 루트 3 몇 도? 와야지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짜리인 접선을 이렇게 쫙 하나 날려주는 거야. 그럼 난 알아요. 몇 도란 걸 알아요? 60도란 걸 알아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다시 누구야? 30도.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느라 이런 건데. 자, 그럼 여기가 길이가 얼마겠어요? 2. 그러면 60도,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팍 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얼마야? 2배니까 4지. 아, y제편이 4면 접하네. 그럼 얘가 y제편이 4보다 뭐 하면? 크면. y제편이 4보다 크면 그때는 안 만나는 거야. 기울기 루트 3짜리는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더 2점 교점 개수 바뀌었지? 빵개 한 개 하다가 두 개 하다가 또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야? 다시 접할 때야. 다시 접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하필 중심을 원점으로 줬기 때문에 요건 그냥 완전히 똑같은 모습인 거지. 요건 얼마겠어요? 빼기 4지.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y절편이 뿔마 4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k가 4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그때는 몇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k가 뿔마 4에서는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어. 그럼 사이는 요거지. 그때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 풀 때는요. 접했을 때가 경계값이 돼. 교점 개수가 바뀌는 순간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추후에 보다 보면은 다 맨날 접할 때 이것만 풀게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로 푸는 것도 되게 합리적이다. 중학도형으로. 왜요?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써먹으란 뜻이에요. 특수각도 써먹으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란 뜻이에요. 너무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RC 한번 해볼게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D가 R과 똑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야 우리 점집거 쓸 때는 저 모습보다는 요 모습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분모는 얼마 되나요? 점집거 쓰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1 써주고 빵빵 대입하면 2루트 B가 되는 거지. 원래는 절대값인데 B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양수네. 그렇죠?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반지름 2랑 똑같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오케이. 약분 처리를 하고 양변을 뭐예요? 제곱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a제곱 더하기 1. 분자는 b. 이게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1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즉슨 a제곱 더하기 1이 b였으면 좋겠다라는 데 있고 a랑 b가 모두 뭐라고 돼 있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지. 그럼 a가 1이면 b는 2. a가 2면 금방 나오네. b는 5. a가 3이면 b 값은 10이겠죠. 그럼 이제 멈춰야겠죠? 그쵸? 요것만 이제 다 스르륵 해주시면 돼요. 10보다 작다고 돼 있네. 그럼 요것도 빠져야겠다. 그래서 2랑 5 골라주시면 됩니다. 원과 직선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외우지 말고 그냥 쫙 보라고. 원과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효 하면 반지름과 d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이 친구의 중심을 내가 한번 구해봐야겠어.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써주고 오케이 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왜 다 이렇게 주죠? 이렇게 주면 편할걸. 자, 그럼 루트 2 분의 이번에는 중심을 0,0로 안 줬구나. 그럼 마이너스 2 1 그럼 n 빼기 1인가? 이렇게 걔가 반지름 2보다 뭐였으면 좋겠다고?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절대값 n-1이 2루트 2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이제 또 옛날 거네요. 그럼 우선 요거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야. 절대값 세모가 2루트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루트 2 촥 이렇게 써주는 거죠. 누구가? n-1이. 그럼 쫘라락 1 더하면 돼. 그럼 n은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1 2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범위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끝이네요. 그냥 n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네요. 바로 해봅시다요. 자,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래. 그럼 뭘 준 거야? 그냥 중심 준 거죠? 자,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겠어? 충점 구해라. 2,0. 그럼 반지름도 바로 보인다. 반지름 4죠. 그렇죠? 그러면은 말이야.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써봤어요. 그럼 이제 접했으면 좋겠다고 돼 있으니까 d랑 r이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 k제곱 더하기 1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2, 빵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절대값. 그게 누구랑 똑같으면 좋겠다? 4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됐을까? 그럼 항상 이제 연산할 때 뭐부터 체크하는 걸 추천한다? 약분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는 하세요. 절대값 있어도 어차피 2로 약분 가능하거든. 그럼 요거는 절대값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이거 곱하고 제곱해 주시면 돼요. 제곱하면 k 제곱 4k 플러스 4 요거 제곱한 거예요. 그럼 요거 곱한 다음 제곱하면 4k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간단하네. 그러면은 3k 제곱 빼기 4k가 0이어서 k 값이 0이어도 좋고요. 3분의 4여도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자, 양수 k구나. 그러면은 3분의 4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원과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나한테 원 위의 점을 줄 때가 있어요. 이걸 줄 테니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이랑 하필 접할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랑 자꾸 연관을 지으면서 봐봐봐. 그럼 조금 더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뭘 줄 수가 있냐면요. 기울기를 알려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원 밖에 한 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접선이다. 접선. 원과 접해요 하니까 결국 핵심 키워드는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뭐 하시면 된다? 같으면 된다. 결국 사실 다 이것만 풀면 돼. 이것만 풀면 무조건 문제가 다 풀리기는 해요. 근데 몇몇에서는 이 D는 R 하지 말고 그냥 공식 같은 게 있으니까 공식 암기해서 그냥 빨리 처리합시다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요. 하필 원 위의 점을 줬는데 원의 중심이 하필 뭐라면 원점일 때야. 원점. 자, 한번 봐봐.
원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필 너의 중심이 0,0이네. 반지름은 R자리. 자, 이렇게 있는데 하필 문제에서는 이 점에서의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난 직선이 되게 많죠. 근데 이 원이랑 뭐 했으면 좋겠다? 접하는 이 직선을 구해주세요. 이게 접선이라고 해. 이걸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를 A, B라고 하면 결국 똑같이 풀면 돼. 야, 이거 구하고 싶어? 얘가 지난 한 점을 안 해. 그럼 너희 뭐만 있으면 된다? 기울기만 알면 끝이거든. 근데 얘는요, 접선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야? 중심이랑 이어줘. 쾅. 이거 되게 많이 쓰이죠, 이거. 수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를 또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요거 있잖아요. 파란색 기울기. 얼마니? 파란색 기울기. 얼마예요? 한종 얼마? 그치?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돼. X 증가량 A, Y 증가량 B. 오케이. 파란색 기울기는 A분의 B가 돼요. 그러면 초록색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수직이니까 저 친구의 기울기는 경빈아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 알았고 한 점을 알았으니 나는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B분의 A 그리고 X에서 X좌표 빼고 Y에서 Y좌표 빼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요거거든. 요게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양을 좀 이쁘게 정리하고자 태연아 양변이 뭐 곱했었지 이거? 맞아요. 기억하는군요. 양변에 이제 B를 곱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BY. 아니야, 하면 안 돼. BY.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말이야. 얘는 B 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AX는 우리 왼쪽으로 이항시키자. 왼쪽으로. 그럼 진짜 마이너스를 이항시켰으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AX가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보니까 누가 돼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우 필기자료 다 있는데 그냥 여기나 좀 푸지. 그러니까 필기자료를 다시 안 보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해하는 게. 자,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A, B는 어디 위의 점? 원 위의 점이지. 문제지가 안 알려주거든. 근데 탁 괄호치고 이 말이 같이 담겨 있는 거야. 얘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뭐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야? 얘는 R제곱이에요 라고 바꿔치기해도 괜찮은 거지. 최종 결론이 이거야. 우린 다 앞으로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렇게. 이게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걸 왜 외우냐면은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 자, 봐. 결론이 이거야. X 좌표가 X 계수예요. Y 좌표가 Y 계수야. 그런 다음에 그냥 R제곱 쿵 써주면 끝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다 외우세요 이렇게 많이 해. 공식화돼 있어요. 이것도 공식화돼 있거든요. 이번엔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저것도 공식화돼 있는데 저거는 별로 막 그렇게 외우진 않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외웠을 때랑 아닐 때랑 스피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반드시 좀 외워두세요.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X 좌표가 X 계수, Y 좌표가 Y 계수, 그 다음 뭐야? 반지름 제곱 써주시면 이게 답이야. 오케이,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자, 우선 우리 마플 개념 익힘 1번에서는요. 2번 상황이 먼저 나와. 2번 상황.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알려줄게. 뭘 알려줄 거야? 기울기. 촥. 자, 거기 보시면요. 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살고 있어. 근데 누구랑 평행해요? 기울기 2짜리랑
평행한 선들 중에서 이 원이랑 뭐 했으면 좋겠다고? 접했으면 좋겠대. 봐봐요. 그럼 기울기 이 자리가 이렇게 날라와. 이 자리가. 그럼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하다가 뭐 하는 순간이 생겨요? 촥 하고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지. 나 지금 이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럼 그다음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하다가 다시 뭐예요? 또 접하는 게 한번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 얼마짜리? 2짜리 접선은요. 지금 딱 보신 것처럼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실제로 식을 연산하다 보면 무조건 두 개가 또 나오기도 해. 괜찮니? 자, 그럼 원래 원칙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아,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원이랑 접했으면 좋겠대. 그럼 무조건 뭘 푸는 거다? D는 R, D는 R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그럼 분모 얼마죠? 루트 5. D 먼저 구하는 거야. D.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n. 그게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반지름 3. 그래서 절대값 n은 얼마로 결정돼요? 3루트 5. 봐봐. 두 개 나오는 거 맞지? 절대값 n이 3루트 5니까 n 값은 뭐야? 얼마? 3루트 5. 답이 두 개야.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위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3루트 5인 거고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 y는 2x 빼기 3루트 5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추천하는 거는 어떤 방법도 괜찮다고 그랬었지? 지금 보신 것처럼 하필 중심이 뭐라면 원점이라면 중심이 하필 원점이라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풀어요? 중학 도형으로 풀어. 그냥 닮음으로 풀어버리세요. 닮음으로. 촥, 촥. 그럼 무슨 삼각형? 소삼각형이 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저기서 계속 쓸 거야, 이거.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x라고 치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치면 기울기가 2로 결정됐으니까 이거는 몇 대 몇? 1대2죠, 1대2.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 이것도 1대2라고.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가 1대 2대 루트 5니까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이잖아. 반지름 3이었잖아. 반지름이 3이니까 요 길이 얼마야? 3루트 5. 3루트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그래서 여기 3루트 5.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그냥 잡내주시면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그렇게 정리하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거기 2번은 너무 똑같으니까 아시아 그건 좀 생략을 할게요. 원래 이렇게 줘 보통 원 그리고 점. 이게 지금 친절해서 이 점이 무슨 점이다?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준 건데 그 멘트가 없어도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하길 바라냐면 자꾸 대입하세요. 원과 점의 관계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대입했더니 돼 안 돼? 되네. 그럼 얘는 원 위의 점이구나. 사실 그게 이 멘트가 없어도 우리가 요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 안 줘도 원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땡큐. 뭐가 주어지면 땡큐? 중심이 원점에 있으면 땡큐. 왜? 쓸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 3,2 여기 살고 있대.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촥, 니 얼마게? 그럼 어떻게 하자고? x 좌표가 x 개수, y 좌표가 y 개수. 그럼 반지름 얼마야? 루트 13이니까 이렇게 하고 딱 끝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가다 보니까 누구도 지난대요? 얘가요 5,k도 지난대. 그러면은 15 플러스 2k가 13이니까 I got it. 우리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요거 자주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2번은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죠? 이거 쓰려면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원점에 있어야 되는데 2번은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그냥 뭐 해주시면 돼요? D는 R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점 몇 콤마 몇이 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한번 해볼게요, 아저씨가. 첫 번째,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을 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어. 기울기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요 마이너스 1,1을 지났는데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능력.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접한다. 이거 푸는 거야. 첫 번째가 널 지나요. 두 번째가 무슨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이야. 접선이야. 그럼 이제 뭘 푸는 거야? T는 R 풀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지은이 이렇게 안 풀었대. 아, 나 너무 이거 쓰고 싶어. 너무너무너무 쓰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거 언제만 쓸 수 있지? 중심이 원점일 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중심이 몇 콤마 몇에 찍혀 있고 2 콤마 빼기 3에 찍혀 있고 마이너스 1,1이 한 이쯤에 있다고 할게. 그냥 한 이쯤에 있겠네. 마이너스 1,1. 아, 여기쯤 맞네. 여기쯤 맞네. 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지금 요거거든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친구를 일로 다시 옮겨. 원점을 잠깐 옮겨놔. 그럼 당연히 이 접선도 같이 그대로 옮겨지겠지. 잠깐 어떻게 하자고? 얘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잠깐 평행이동시킬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누구요? 마이너스 1,1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지? 0,0이 됐겠지. 그럼 저 친구는요?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요? 그럼 요 동네에서 얘는 누구야? 이렇게 될 거야. 반지름 얼마였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건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3만큼 가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빼기 3, X 대신에 X 빼기 2.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명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증명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원 위에 점이 제시돼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줄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중심이 원점일 때, 두 번째 케이스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이렇게 줄 거거든요. 이거 공식까지 다 증명했지.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식이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건 잘 외우질 않더라고. 한 번 정도만 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알겠지? 근데 요거는 머스트 외우셔야 돼. 이건 암기가 되게 쉽잖아. 요 정도는 그냥 필수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하필 중심이 어디 있을 때? 원점 위에 있을 때. 계속 접선 구해봐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케이스는 이제 뭐니? 점은 점인데 어디 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이다. 근데 이게 원 위에 점인지 원 안쪽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사실 되게 명확해. 봐봐. 내가 만약에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리세요 하면 당연히 몇 개 그려지죠? 2개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신 것처럼 원 밖에서는요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원 위에서는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요 점을 지난 접선 딱 하나밖에 안 돼요. 1개야. 근데 만약에 점을 안에다가 줬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접선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빵개야. 됐나요?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에 따라서도 우리는 이 점이 원 밖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원 위에 있는지 정도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확인해 봤어. 지금 얘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이렇게 살고 있었대. 자, 원칙은 어떻게 풀라고 돼 있냐면 접선이니까 무조건 D는 R이야. 그러니까 이거 못 풀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 우리의 점은 어디 살고 있어요? 0,2. 0,2. 아하. 원 밖에 한 점이구나. 그럼 원래 원하는 풀이는 이거야. 야, 0,2를 지난 직선을 먼저 써봐봐. 그럼 뭐죠? y는 m x 빼기 0 플러스 2. 그래서 mx 플러스 2랑 얘랑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를 푸세요라고 보통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필 중심이 얼마라면 원점이라면 어떻게 푸는 걸 조금 더 추천한다? 닮음으로. 그놈의 닮음으로 푸는 걸 조금 더 추천해요. 여기 얼마야? 여기 1이죠.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죠. 1대 1에 루트 3이구나. 1대 1대 루트 3이구나. 아, 그럼 여기가 60도겠네? 그럼 여기도 60도겠네? 60도는 기울기가 얼마지? 루트 3. 루트 3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루트 3. 이게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은 거야. 중학도형 만세. 중학도형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도 하나 있죠? 근데 지금 접선이 어디 쪽에도 하나 있을 거야? 이쪽에도 하나 있겠지.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도 돼.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요, 무슨 대칭한 거죠? Y축 대칭한 거거든? 그럼 Y축 대칭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뭐의 부호 반대? X 부호 반대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직선은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기울기는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인 거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 반대.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이것도 하필 언제? 중심이 0,0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제한 조건이 되게 많죠. 중심이 0,0일 때 이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공식화한다는 건 뭔가 자주 쓰일 일이 있다는 거야. 자주 쓰일 일이 있으니까 자꾸 공식화하는 거거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난 알아버렸어. 자, 우선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게 문자를 좀 적게 쓸게요. 그럼 요거 원래 문자 써야 되는데 그냥 3,4라고 할게.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점은 원 어디 있죠? 원 밖의 한 점이지. 원 밖의 한 점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저 원한테 접선을 그리고 싶대.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죠? 2개 그릴 수 있겠다. 2개.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요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네. 됐나요? 이게 우리가 도형을 다룰 때 되게 기본적인 습관이 돼야 되는데 뭔가 상황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항상 이렇게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는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접선이라며. 그럼 우리가 맨날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접선의 접점은 항상 뭘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하면서 이거 갖고 뭔가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점들이 나오면 자꾸 이렇게 네이밍을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거든. 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래, 얘가 지금 특별한 점이야. 점 되게 많아. 근데 얘만 특별한 거지. 이런 점들은 우리가 딱히 다루니 안 다루니? 안 다룬다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해봤냐면요. 우선 지금 얘가 주인공이니까 접점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끼리 쭉 이었을 때 이 선은 누구일까요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본 거야. 지금 누구랑 누구를 이은 거지? 접점과 접점을 이은 겁니다. 접점과 접점을 이은 이 선을 우리는 앞으로 극선이라고 부를 거야. 극선. 그랬을 때 이 극선의 방정식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이것도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자, 문제의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원밖에 한 점 몇 콤마 몇에서? 3,4에서 시작을 했지. 맞아요? X 좌표가 X개수야. Y 좌표가 Y개수야. 그 다음 뭐야? 반지름 제곱 써주시면 돼요. 이거 앞에서 어딘가 했었지. X 좌표가 X개수, Y 좌표가 Y개수. 이 멘트가 되게 많이 나왔었을 거야. 여기저기에서. 또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 원점 주어져 있고 A, B 주어져 있고 C, D 주어졌을 때 너의 수직이등분선 구할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이 파란색 기억나요? 파란색 누구게?
너와 너의 수직 이등분선 누구게? x. 좌표가 x. 계수. 그럼 누구야?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도 있었어. 막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 우리가. 추억이죠.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다 배웠잖아. 다 챙겨가야 돼요. 이것도 그거야. 그래서 x좌표가 x계수, y좌표가 y계수. 왜 이렇게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노트에도 있을 거야. 증명 1, 증명 2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백지 테스트로 할 때도 두 가지 다 이렇게 물어볼 거야. 두 가지 증명이 둘 다 중요해서. 자, 첫 번째 이제 기초 세팅이 이제 뭐냐면요. 우리 공수원 쪽에서 이런 거는 필수로 익히고 왔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식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얘랑 얘의 구조가 아예 똑같이 생겨먹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3x 제곱 빼기 3x 빼기 1. 아하, 너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A랑 B구나 라고 독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에게만 주어지는 자격. 그는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다 A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그게 얘가 되는 거야. 근데 대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참이란 뜻이지. 근이란 뜻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네. 그럼 얘를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독해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만약에 F가 2차라고 할게. 2차. P랑 Q는 상수예요. 지유야, 어떻게 독해할 수 있을까요? 구조가 거의 똑같이 생겨먹었어. 여기는 F 2P 빼기 1은 0. F 2Q 빼기 1은 0.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두 번째는 너가 해. 세 번째는 지은이가 좀 해줘. 첫 번째. 나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촥. 아하. 너의 두근이 P랑 Q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널 근이라고 해서 P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지. Q를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읽을 수도 있을까? 그렇지. F, X는 0의 두 근이 뭐랑 뭐다? 2P 빼기 1, 2Q 빼기 1.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말이야. 지연아, 혹시 다른 관점도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기억나니?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래. 그랬을 때 막 이런 문제 풀어봤었지. x 빼기 2 빼기 1은 0. 야, 그럼 이거의 두근은 누구지? 이런 문제 풀어봤었을 거야. 같은 맥락이야 여기가 다 사실은. 혹시 지금 뭔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f? f? x 빼기 1은 0의 두근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p랑 2q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구나. 다음에 우리가 포스코코 한번 기출 한번 볼까? 거기서 막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저런 것도 공부해야지. 그럼 내가 또 뭔가 하나 알아갈 수 있겠네. 학생고 끝났으니까. 끝났죠? 3주째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3주째 할 수는 없잖아. 그 시험지 하나를. 이렇게 독해가 돼야 돼요. 봐봐요. 봐봐요. 나 이제 이거 얘기할 거야. 항상 이렇게 뭔가 등장인물들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자꾸 뭐 했으면 좋겠다고? 네이밍 하셔야 돼요. 저 1번 직선은
뭐야? 아무 직선인 게 아니야. 저 되게 특별한 직선이야. 원이랑 뭐 하고 있으니까? 접하는 직선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계속 그거 아닌가? 원에 접하는 직선, 원에 접하는 직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 저거 1번 직선을 좀 얘기하고 싶어. 1번 직선은 분명히 보니까 3,4를 지나는 직선인 건 맞아. 맞죠? 3,4를 지나는 직선인 거 맞지? 근데 이거 나중에 고2 그 미적할 때도 미적분할 때도 하겠지만 접선이 나오면요. 항상 주인공은 접점이야.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라고? 접점. 접점이 최고예요.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이쁜 게 뭐냐면 접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접점을 주지 않았지만 난 용기 있게 뭐 할 거야? 촤 이렇게 써볼라. 그러면 이거 구하는 게 되게 쉬워지는데? 왜냐면 저게 무슨 상황이죠? 중심이 0,0이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잽싸게 쓸 수 있죠. 뭐라고? 아, 저 친구 말이야. X 좌표가 X 개수. Y 좌표가 Y 개수.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1번 직선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2번 직선 있죠. 요거. 내가 요거 또 네이밍하고 싶어. 근데 3,4보다는 누가 더 이쁘다고? 접점 B가 더 이뻐요. 그다음 뭐 할 거야? 아잉 안 알려줬네. 하지만 난 용기 있게 이렇게 가정할래. 그럼 다시 또 할 수 있겠죠. 요거. 중심이 원점이고 원 위에 점이 제시돼 있으니까 저 2번 직선은 누구라고 쓸 수 있어요? X 좌표가 X 개수, Y 좌표가 Y 개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보니까 얘가 쭉 가다 보니까 누구를 지나요? 3,4를 지난다. 또 마찬가지야. 얘도 쭉 가다 보니까 누굴 지나고 있죠? 이 친구도 3,4를 지나고 있네. 얘가 3,4를 지난다는 건 뭘 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대입해도 괜찮다는 뜻이거든. 그럼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 다 대입해. x의 3, y의 4를 대입할 거야. 야 얘들아 이건 숫자야. 이건 숫자야. 이게 변수 x다. 그럼 여기다가 3,4를 대입하면은 3 x1, 4 y1은 r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퐁당 하고 대입하면 3x2, 4y2,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지유야. 플러스 뭐가 보이죠? 플러스 3, x, 4, y는 r제곱. 봐봐. 3, 3, 4, 4, r제곱. 아예 똑같이 생겨 먹었잖아. 이걸 보는 순간 근을 알아야 돼. 3x 더하기 4y는 r제곱에 여러 개의 근 중에서 우선 두 개가 보이는 거야. 두 개가. 이거지. 이거 대입해봐. 3x1, 4y1. 그럼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누구도 있다? x2, y2도 있는 거지. 이해가 될까? 그럼 이거 대입하면 돼, 안 돼? 말은즉슨 이 도형이 직선인 도형인데 이 직선이 x1, y1도 지나고 x2, y2도 지난다는 뜻이야. 아, 얘가 x도 1차, y도 1차구나. 이 직선은 너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근데 세상에 말이야.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몇 개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어. x1, y1과 x2, y2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지금 누구였던 거야? 얘였던 거지.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거 증명 과정이 자체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서. 난 말이야 구하고 싶어. 자, 우리의 목표가 뭐죠?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가 우리의 목표야. 자, 근데 보니까 말이야. 이거는 뭐였었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오케이 수선의 발 내려. 그러면은 요 도형과 요 도형은 합동이지. 사실 이게 이거야. 봐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을 거야. 이 내접원 얘기 많이 했었죠. 사실 그 내접원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원밖에 한 점이 있어. 접선 날리세요. 접선 날리세요. 그리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날리세요. 접선 날리세요. 했을 때 이거 배웠을걸?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똑같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랑 똑같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이야. 잠깐 구해볼게. 여기 R이죠? 여기는 얼마죠? 5죠? 그럼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피타 쓴 거야. 잘해봐.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하나 만들 수 있냐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중심이 3,4, 반지름이 루트 25 더하기 25 빼기 R제곱. 얘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이해가요?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놈의 극선은 어떤 직선인가요? 뭐죠? 다시. 원래 저기 흰색 원이 이렇게 있었어. 흰색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뭘 하나 만들 거냐면 중심이 3,4, 반지름이 루트 25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지금 누구야? B. 근데 우리의 극선이 슝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친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네. 아, 맞아. 공통연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냥 두 원을 빼버리면 돼요. 다음 첫 번째 원은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자리였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원이에요.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이 3,4 그리고 반지름이 이거였으니까 제곱하고 빼 그럼 마이너스 25 플러스 R제곱 요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두 원을 동시에 지난 두 원의 교점을 동시에 지난 직선이니까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였지. 공통연의 방정식 그냥 두 원을 빼면 됐었어. 그럼 빼보면 없어지네요. 그리고 X제곱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R제곱이 남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25 사라지네요. 그리고 이제 정리만 하면 6X 더하기 8Y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R제곱. 걔는 2R제곱이야 이렇게. 실제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딱 나눠지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게 되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호흡이 좀 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자기 손으로 정리를 꼭 하고 결론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아유, 약간 그것도 그러네. 복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A는 어디 살고 있어? 원 밖에 앉아. 그러니까 접선 몇 개 날릴 수 있어? 2개 날릴 수 있어. 구해주세요. 접점과 접점을 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인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놓고
극선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 이게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진 않고 항상 이것처럼 내가 너를 P라고 할래, 너를 Q라고 할래. 그럼 직선 PQ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이제 쓰면 되죠.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X 개수, Y 좌표가 Y 개수. 1이네. 1 그대로 당겨 오시면 돼요. 됐을까? 자, 봐봐요. 얼굴 찌푸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해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촥 날리고 접점 촥 날렸을 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삼각형 OAB의 뭘 구해봐? 넓이를 구해봐 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보니까 너는 반지름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근데 얘는 지금 현이니까 내가 항상 할 게 뭐야? 오케이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길이 구해. 2배 하면 얘가 나와. 그럼 밑변 높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극선을 뭐라고 팍 쓸 수 있으면 3x 더하기 4y는 5 이거를 잽싸게 쓸 수 있으면 이 높이가 확 하고 나온다는 거지. 이 높이는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여서 저 높이를 찾아보시면 5분의 5 오케이 1 여기 1이야 1 반지름 루트 5 I got it 여기 2 여기 2 그럼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굳이 극선의 방정식까지 몰라도 사실 풀 수 있기는 해 이 답은. 그래서 이것도 잘 챙겨두세요. 사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촥 이어주는 걸 추천해. 자, 요거 얼마죠? 5죠? 5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요거 소삼각형이야. 소삼각형. 그러면 우리가 소삼각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이거 직각삼각형 3개 보여. 3개가 보이는데 그들은 싹을 다 뭐죠? A 닮음이죠. 아니 그래서 이 3개의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죠? 투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나 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요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저 넓이는 2이 곱하고 2분의 1 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나오죠? 5가 나오죠. 근데 말이야 나는 여기가 궁금해. 근데 이 친구는 빗변이 루트 5.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빗변은 5. 그럼 너희들은요 닮은 비가 루트 5 대 5니까 넓이 비는 5 대 25 1 대 5구나. 근데 이만큼의 넓이가 방금 5가 나왔거든. 그럼 요 색칠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1이겠죠. 그럼 이제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네. 그럼 얼마겠어요? 2.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알아야 해. 알아야 해. 닮음을 자꾸 좀 훈련시켜주고 싶어서 사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한 건데 알아야 돼요. 극선의 방정식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각계 내용들은 다 잘 알아도 막상 이렇게 활용하세요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자, 우선은 문제에서 뭐 하래? 그래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촥 하고 한번 날려보래. 이건 금방 찾네. 이건 빼기 3? 코마 여는 거 바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냥 이걸 Q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너랑 너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뭐는 하지 말라고? 진짜로 이거 교점 구하는 거 아니야. PQ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진짜 막 문제랑 싸운단 말이야. 그치? 자, 어떻게 하는 거겠소?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바로 세울 수 있는데. 뭐죠? 너 말이야. 빼기 3x 플러스 4y 는 9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니? 나 이게 그냥 복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뭘 세팅했을까? 서는 촥 슬래시를 긋는 거야. 점 PQ를 지나는 원방. 점 PQ? 점 PQ는 말이야.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네. 요게 잘 안 된다니까. 생각보다 알았어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뭔가 식작성하는 걸 잘 안 한다고. 자꾸 상황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찾고 싶었던 게 뭐냐면 P, Q 원점을 지나는 원이잖아요. 그럼 맨날 막 그려만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PQ, PQ? 근데 그 PQ가 뭔데? 원과 직선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뭘 세팅해요?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고 근데 얘가 누구도 지난대요? 원점도 지나래. 그럼 원점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누구 대입하면 돼요? 00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00 대입하면 이게 빼기 9. 00 대입하면은 빼기 9K. 그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촥 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지훈이 이렇게 안 풀었대. 보아하니 우리가 이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무슨 생각을? 맞아. 나는 중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해봤을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래서 왜? 접점 나왔다. 원의 중심. 접점 나왔다. 원의 중심. 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보아하니 구 정점과 이루는 각이 뭐하죠? 일정하지. 뭐니? 그게 뭐야? 그게 원이야, 원. 이거 배웠었을걸, 중학교 때. 원 위에 네 점. 원 위에 네 점이 이렇게 쾅 찍혀 있으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의 합은 무조건 뭐다? 180. 대각의 합은 무조건 뭐야? 180. 어머나, 대각의 합이 얼마야? 180. 그러니 이 친구들은 원 위에 네 점이었던 거야. 문제에서는요. PQ 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얘네들은요. 네 점이 다 한 직선 위에 있어. 근데 하필 얘가 또 90도네. 그럼 얘가 뭐가 다른 뜻이야? 지름이지. 구했다. 중심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3, 2. 반지름 구했지. 그럼 원망 해보면 아까 걔랑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야 돼. 합계 격파를 하고 나서는 나중엔 다 이런 식으로 네가 스스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있었거든요. 그 상식의 자취 중에서 마지막 8번 그 있었어요. 뭐?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있는데 그들이 하필 그 접선끼리 하필 무슨 관계라면 수직이라면 요 상황에 대해서 했거든요. 자, 이런 원이 하나 살고 있었대. 중심이 A, B 그리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 있어. 이런 애가 살고 있었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점은요. 원밖에 한 점인데 하필 접선을 그렸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야 여기 접선을 날렸어요. 근데 하필 그 접선끼리 몇 도를 이룰 때? 90도를 이룰 때. 이런 점 P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 누구죠? 이거를 수식으로도 다 증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어차피 집에 못 가요. 제가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림으로. 자, 지금 이 점선이 없어. 점선이 없고 점 P가 이렇게 있어. 그럼 접선 그리면 촥 만들어지면서 90도 되는 거 보이죠? 근데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P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접선 하면 이것도 90도 되겠지?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도 P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도 P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긴 피자 박스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내가 팽 하고 돌려. 그럼 어찌 되죠? 이 피자 박스가 팽 하고 돌 거 아니야. 팽 하고 돌면서 저 피들이 쭉 움직이면은 무슨 도형을 만들겠어요? 회전해봐. 저 박스를 회전시켜봐. 그럼 뭐가 돼요? 원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PPPPPPPP야. 왜냐면 이 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돌려도 사실 상황이 똑같거든요. 이 빨간색 원을 이렇게 옮겨.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접선을 날려. 여기서 접선 날려. 그럼 여전히 여기도 90도일 거라고. 이건 상식의 자체로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P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얘는요. 처음에 제시돼 있었던 원이랑 중심이 똑같아. 그걸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불러. 중심이 똑같은 원이라고 해서 동심원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중심은 알았으니까 저 빨간색의 중심은 알았어. 빨간색 중심은 여전히 A, B야. 반지름이 얼마인가 하고 보시면요. 접선 나왔네. 접선 나왔네. 접선 나왔네.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얘는 이게 반지름이지. 빨간색 원은 이게 반지름이지.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얘는 뭐겠어? 루트 2R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저 빨간색 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중심은 똑같고 반지름은 몇 배인? 루트 2배인 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말이야. 반지름이 중심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말이야. 접선을 날렸는데 걔네가 60도가 되게 하는 90도가 되게 하는 이런 점피들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냥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우선 여기까지만 좀 알아주세요. 여기까지만. 요거는 상식의 자체니까 여기까지 좀 알아주세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뭐라고? 두 접선이 90도를 이루고 싶어. 그러면 어떤 원이라고? 중심은 똑같고 반지름은 루트 2배. 하나만 딱 할게. 요것만 할게. 요것만 짧게 할게. 그럼 야가 둔각이 되게 하는 점들의 넓이. 둔각이 되게 하는 점피를 찾아주세요. 그 P의 점들이 모일 거거든? 그럼 점들이 모이면은 영역이 될 거야. 그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그럼 봐. P에서 접선 날리면 뭐라고? 90도지. 그럼 P보다 안쪽에서 접선 날리면 몇 도일 것 같아? 둔각이지. 여기가 둔각이지. 그러니까 점을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이런 데서 접선을 날리면 이건 둔각이야. 여기서 접선 그려봐 하면은 몇 도야? 둔각이야. 그러니까 여기 동네가 뭐가 되게 하는 애들이야? 둔각이 되게 하는 애들이야. 그럼 여기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 예각이지. 예각. 여기는 90도. 여기는 무슨 각? 둔각.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둔각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되거든요. 근데 큰 원은 반지름이 루트 2R이고 작은 원은 반지름이 R이었지. 그럼 큰 원의 넓이는 얼마야? 2R 제곱 파이. 얘는 뭐야? R 제곱 파이. 그럼 빼면 뭐야? 그냥 R 제곱 파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고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알겠지?